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차트 분석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 초창기부터 구독해서 보신 분들은 제 차트 분석 영상들도 좀 상당히 좋아해 주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위주로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이번에는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기초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다른 것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살짝 또 잊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시는 분들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하시고, 주린인데 지지 저항에 대해서 대충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반복 학습할 만한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기법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에서도 충분히 응용 버전이나 어렵게 들어간다면은 다양한 전략들과 보는 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지지선은 말 그대로 주가가 더 이상 특정 가격대나 어느 특정에 다다르면은 빠지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일종의 이런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선은 그 반대의 개념이죠. 어느 선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르면은 이렇게 맞고 떨어질 때, 여기서 맞고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 하면 여기에서는 저항선이라는 걸 보통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 저항선에서 맞고 떨어지다가 어느 특정 가격대에서 다시 맞고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싶으면은 여기가 일단 지지선이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일단은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보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보통 처음에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양한 몇 개 차트를 보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개념부터 다시 한 번 더 짚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이런 어떤 박스 구간이 있다고 쳤을 때, 그냥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게 그냥 박스권의 지지 저항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부분에서의 지지 저항대는 좀 더 의미를 더 둬야 된다. 그리고 같은 박스권 자리든 같은 자리든 간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 개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오는 자리, 두 번째로 오는 자리일수록 지지선 또는 저항선의 개념은 더 강하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요, 만약에 첫 번째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크게 이렇게 만약에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전고점이든 거래량이 터진 자리든 지지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주가가 첫 번째로 이렇게 자리를 줬어요. 여기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반등이 곧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두 번째 자리를 줬어요. 두 번째까지는 오케이,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특정 이유든 간에 어쨌든 상단이 막혀서든 무슨 이유든 간에 악재가 나왔든 뭐든 간에 다시 큰 반등 없이 다시 세 번째 자리를 주네. 세 번째 자리를 줍니다.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확률상 보면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주면은 그냥 이전에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계속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터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다음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생각한다면은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이 관점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요 지지선만 지지선이냐, 한 번, 두 번, 여러 번 지지를 터치할수록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밑에 다음 지지선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했는데 물렸네, 그 지지 저항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점들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 저항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이 지지선까지 크게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이 줍니다. 근데 이번에도 살짝 맞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은 오르기 힘들구나, 이 저항선은 정말 강력하구나 라고 보통 학습 효과가 되죠. 그러면은 진짜 이때 요 저항선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또 시도를 해요. 또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도전했다 떨어지고, 두 번째 도전했다 떨어지고, 세 번째 저항선을 또 터치를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 반대의 개념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주 의미 있는 저항대를 터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곧 돌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위로 저항선도 계속 여러 번 두드리면은 그 힘이 약해진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저항선이든 지지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만간 다시 주가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갔어요. 자, 다시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 번 터치할수록 강도가 약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뚫고 돌파하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선을 여러 번 터치를 하다가 뚫었어요. 이렇게 뚫은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가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번 상단을 맞고 떨어졌던 요 상단 자리가 다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반대로 이전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런 개념에서 내가 만약에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 그 상태에서 강한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계속 쭉쭉쭉 갈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떨어졌는데, 물론 이 위에서 충분히 요 위에서 놀다가 여기에 좀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시 그렇게 힘들게 돌파했던 전고점 부근 또는 저항선 부근까지 빠지게 된다면 그 자리도 다시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의외로 단기 매매에서도 좀 참고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중장기나 차트를 보면서 박스권 매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자주 참고하는 그런 지지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게 지지선이라고 믿고 있었던 선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터치하고 그리고 지지를 받아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터치를 합니다. 반등이 나온 척 했다가 두 번 받았는데 또 터치를 해. 이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제가 지금 편의상 3번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2번 만에 뚫고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4번, 5번에 뚫고 내려간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은 보통 그래도 2번에서 3번,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번째 터치할 때는 지지가 잘 안되면서 이렇게 하향 돌파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죠? 여기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한없이 떨어지지 않겠죠. 어느 특정 구간대가 된다면 기술적 반등도 있고요.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자, 앞서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처럼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대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이게 가장 우리가 처음에 지지 저항선을 배울 때 기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가장 기초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볍게 일단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차트에 적용을 하는지 단기 매매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여러 개 한번 살펴보면서 예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 요 차트도 최근에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모더나 위탁 생산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줬죠. 이 부분도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최근 고점이 요 가격대죠. 근데 요 가격대인데 최근에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이날 강하게 양봉 윗꼬리를 만들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 한번 터치하려다가 빠졌죠. 한번 도전,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 도전했어요. 이때 윗꼬리가 2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한 호재와 함께 갭이 뜨면서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갭이 떴다가 쭉 빠졌죠. 주가가 여기까지 쭉 빠졌습니다. 요 밑꼬리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 갭을 뜨고 그 전날 윗꼬리도 그렇고 요 전고점을 돌파한 구간이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윗꼬리의 위치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강하게 시가를 돌파하면서 종가 고가로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이 자리가 결국에는 물론 어제의 종가가 될 수도 있고 저항선, 지지선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거는 자, 여기 최근까지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자리가 갭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니까 밑꼬리를 만들더라도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 오히려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면은 다른 종목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반대의 케이스가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이쯤에서 이렇게 지지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물론 이 지지 받은 근거는 당연히 요 가격대가 됩니다. 요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밑꼬리 자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거죠. 근데 이때 한번 터치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여러 번 터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다시 또 터치를 했는데 이전처럼 역시 반등이 시원하게 안 나오죠. 여러 번 터치를 할수록 그 신뢰도가 굉장히 약해진다. 애초에 강하게 급하게 갈 놈이었으면은 이미 주가는 이렇게 여러 번 터치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갔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터치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 조만간 오히려 이 지지선을 깰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너무 많이 터치한 이후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단을 이렇게 일단은 지지선이 여기인데 뚫고 내려갔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그 지지선도 보통 요 갭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요 갭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 지지선의 역할을 했던 게 깨고 내려가니까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자, 요 라인이 바로 저항선의 라인이죠. 이전에 지지를 했던 부분이 그 밑으로 하향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맞고 힘을 못 쓰고 떨어지는 모습. 이때도 다시 시도를 했으나 역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시 빠졌는데 그래서 결국 밀렸는데 이전의 저점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바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좀 시도는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시도는 하고 있으나 역시 이때 다시 요 부분에 저항대 부분에서 다시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 근데 여기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또 여러 번 터치를 한다면은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해는 하나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역시 계속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지지 저항선이 얼마나 신뢰도가 강해지고 또는 약해지고 있는지 그거를 약간 흐름을 좀 계속 지켜보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읽는 게 가장 어렵긴 합니다. 그게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지지선이 됐던 게 다시 저항선이 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또 뭐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최대한 많은 예시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존 이 종목의 경우도 지지 저항선의 사례가 잘 나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강하게 시세가 일단 시작이 되고 나서 이때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통 요 고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고점을 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도를 했을 때는 여기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요 부근이죠. 요 지지선 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역시 지지대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날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요날도 물론 이동평균선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21선 반등이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참고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전 고점 중요한 가격대 거래량이 터졌던 부근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 그만큼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강력한 저항선이었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대로 작용이 되더라. 실전에서도 이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되지만 기타 수급도 좋고 재료도 좋은데 원하는 좋은 지지선 라인까지 왔다 싶으면은 그런 조건들을 여러가지 합치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단기 매매여도 얼마나 많은 거를 참고하면서 본인만의 원칙, 확률을 높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존도 한번 알아봤고요. 몇 개만 더 알아보면은 최근에 이건산업도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에서
쭉 시세를 강하게 줬다가 단기 고점 맞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고점 부근, 그죠? 그럼 여기가 딱 뭐가 될까요? 이제는 딱 보면 나오죠. 저항선이 돼서 전고점 부근에서 올라갔으나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강한 밑꼬리를 만들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위예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지지와 저항선의 패턴이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만약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쯤 되면 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또다시 요 자리를 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고 산 첫 번째 자리라고 본다면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되겠죠. 두 번째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까지는 나름대로 확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갈수록 계속 이 자리를 준다는 거는 주가가 뚫고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까 주는 대로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자리를 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난 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줘야겠다, 이쯤이면은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보수적인 대응을 한다면은 물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그 수익에 대한 아쉬움보다 저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두 번, 세 번째 자리는 내가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패스 하시고, 다른 종목들 또 워낙 많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몇 개의 종목에 최근에 수익을 냈다 해서 그 종목만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객관적으로 종목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과산업도 전저점에서 전고점에서 지지 저항 받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래서 힐라홀딩스 이것도 살짝 개념적인 설명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보면은 이날 전고점 부근, 이때도 뭐 요 윗꼬리 부근인데 이렇게 쭉 하면은, 근데 이날 강한 호재와 함께 뭐 골프 웨어가 판매가 증가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다라는 호재와 함께 보고서와 함께 굉장히 큰 갭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꼬리를 만들었는데 요 밑꼬리를 만들었는데 요 밑꼬리의 지지 자리가 쭉 터치를 해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여기 전고점 부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것만 보고 밑꼬리 떨어진다고 했을 때 실전에서 적용한 방법은 좀 달라요. 실전에서 적용한 방법은 내가 이날 당일날 공략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배팅의 영역이죠. 바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날 딱 봤는데 장중의 흐름도 보고 뭐 중간중간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로 체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그냥 끝날 놈이었으면, 하루 천하로 끝날 놈이었으면 요 부근을,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부근을 이렇게 밑꼬리로 지켜주면서 이렇게 마감, 상승형 음봉으로 마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 영상에서도 이전에 설명드린 상승형 음봉에 대해서 매집형 상승형 음봉에 대해서 영상을 다룬 적도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최저점에 걸어놓고 체결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 있는 전략입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높게 잡더라도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상승형 음봉 캔들을 만들어 준다면은 정확하게 요 부분에서는 잡지 않더라도 조금 높더라도 종가나 다음날 시가가 더 플러스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요 중간중간 또 요 부분에서 공략이 좀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만큼도 다시 또 전고점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요 윗꼬리 만들어도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도 박스, 뭐 단기 박스권 매매 뭐 눌림목으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영역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날 또 뭐 상승이 나온다면은 요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항대가 맞을 수 있겠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여러 번 터치하면 할수록 뭐 네 번 이렇게 터치하면 할수록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걸 보면서 흐름을 보면서 계속 추가 공략을 할지 홀딩을 할지 기타 등등의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정말로 연결이 돼서 내가 기계적으로 대응이 딱딱딱 되는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려면은 단순하게 역시 이 개념만 아는 걸로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과 종목의 재료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렇게 실전으로 바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론은 쉬운데
막상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도 막 요동치고 욕심도 나고 공포도 생기고 괜히 계좌에 마이너스 찍히고 있는 거 막 플러스 찍혀 있는 거 보면은 객관적으로 그 전에 배운 대로 막 안 돼요. 이론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이론과 기법에 대한 공부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인데 이거를 내가 정말 내 걸로 만들고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연결되는 데까지에는 정말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멘탈 관리, 내 걸로 만드는 과정, 욕심을 절제하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박자가 다 맞춰져야 달콤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내가 충분히 배웠지만 검증하지 못했다 싶으면은 소액으로 계속 반복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를 강조드리면서 자 이렇게 명심하시면서 자 지금까지 지지저항선 개념에 대해서 모든 어떠한 기법을 적용하든 간에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잊을만 하면 공부하고 맞아 내가 지지저항선은 어떠한 기법을 적용하든 간에 이거는 항상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실전으로 할 때마다 어디가 지지저항인지 어디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지 어디가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탁탁탁탁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차트엔 맹신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속 설명드리는 거는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적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무조건 이거는 뭐 여기 지지가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은 완전 그거는 사기입니다. 확률적인 접근, 왜냐하면 차트는 100%가 아니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와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종목의 내재 가치 그리고 재료 이 정도 모멘텀과 이 정도 재료라면은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기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매수를 할 여력이 있고 그만큼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적인 재료 분석 파악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고 나서 지지 저항에 대한 기본적인 차트 기술적 분석, 눌림목, 거래량, 호가창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를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차트에 너무 푹 빠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재료나 종목의 특성이나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런 모양 패턴 이런 차트면은 무조건 좋아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크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반드시 무조건 무시할 필요는 없고 정말 중요한 흔적 중에 하나지만 너무 맹신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지저항선 기초 강의 1편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 지지저항선도 기회가 되면은 계속 2편, 3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